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사 2부를 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이죠. 월요 직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 많은 일이 있었네요. 뭐 한 10년은 지나간 것 같은 역사 속에서는 이 한 달을 뭐 10년도 더 긴 의미를 가진 기간으로 생각을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뭐 국민들이 겪는 마음의 트라우마는 더 오래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주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전국 전국? 농민회 총연맹 예. 전봉준 투쟁단이 이제 지방 각지에서 트랙터 30여 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상경을 했는데 이게 남태령 고개에서 이제 경찰이 저지를 하면서 28시간 가량 밤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님도 현장에 가셨다면서요? 네네, 현장에 갔습니다. 예. 그 현장이 정말 너무 뜨거웠고요. 아고라 같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제3의 성, 예. 농민, 노동자 그런 데다가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수많은 그 뭐 물건들이 배달 온 물건들이 계속 대호 앞에서 뒤로 전달됐고요. 그다음에 많이 춥고 이제 저체온증 걸리신 분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간호사들이 또 오셨고 어허. 그다음에 난방버스라고 해서 45인승 버스를 두 대를 각각 다른 분이 예. 보내주셔서 좀 몸을 녹일 수 있게 음흠. 해주기도 하셨고 그 힘으로 사실은 매년 사실 전봉준 투쟁단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트랙터를 가지고 오다가 보통 양재 IC나 남태령에서 보통 막혔어요. 예. 그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여기를 돌파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응원봉의 힘이 음흠. 예전 전봉준 때는 뭐 곡괭이, 쇠스랑, 뭐 갈퀴 이런 걸 들고 오셨는데 예. 이제는 남녀노소 대한민국의 청년들 많은 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와서 그 단단했던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예.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장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청년들이 상당수 모였었고 응원봉이 함께 했었다라는 것인데 이 전봉준 투쟁단 이 농민들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일단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하고 빨리 탄핵해라 예. 라는 게 가장 큰 슬로건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최근에 양곡법 등 농업사법, 뭐 아하. 재해보상법이라든지 등등 그렇죠. 농업사법이 이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또 이제 거부권 행사를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이다. 난동 세력에겐 몽둥이가 답이다. 강경 대응을 주장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계엄하자는 얘기인가요? 몽둥이만 갖고 또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난동 세력에게 몽둥이가 답이다. 윤상현 의원 내지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재봉틀이 답이다. 재봉틀. 예. 재봉틀이라 하면 그 입을 좀 아하. 닫아주시라라는 아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일단은 전봉준 투쟁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네.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일째 지금 서류 수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송달된 것을 간주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 국민이 서류 보내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대통령 본인도 TV 보고 있을 거고 유튜브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바꾸는 하는 게 행정적으로 참 가능하다는 것도 놀랍다라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은 이게 탄핵 재판이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하자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대법원의 98모 53 결정 등을 보면 소위 유치송달이라든지 송달간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 송달 노력을 했으면 인편으로도 갔고 우편으로도 갔었고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뭐 유치송달 내지는 송달간주가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절차상의 하자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생일떡은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장어도 56kg 들어가고요. 맞네요. 예.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한남동 지나가는데
그 화환도 엄청나게 앞에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어, 화환도 받고. 대통령 뭐 직무정지가 됐지만 예.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라고 음. 얘기하는 보수 신문의 사설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음. 너무 요즘 말로 하면요, 사람이 참 짜칩니다. 탄핵도 수사도 당당히 임하겠다. 네,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거짓말이죠. 지금 받는 모습은 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그 초라한 수컷, 그 재판을 앞둔 음. 초라한 그 무슨 뭐 동네에서 주먹개나 쓰는 그런 음. 초라한 남자의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근데 지난 15일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 그 변호를 받을 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이제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석동원 변호사든지 뭐 검사장급 이상들은 도우려고 이미 하는 분이 뭐 있는데 네. 실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좀 선임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예.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 국선 하시면 됩니다. 음. 27일 날 변론 준비기일 시작한다고 이미 통보를 했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 27일부터는 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쟁점 정리하고 증거 채택해서 예.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음. 하는 의지를 분명히 그 절차를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헌재도 이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좀 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네요. 분명합니다. 제가 그 추측하건대 예.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마칠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음.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임의선 재판관과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19일 날 끝납니다. 4월 따라서 19일. 예. 그러면 더 이상 헌재가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명 몫은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게 지난 박근혜 재판 때 예. 그 탄핵 때 그 이미 해석이 된 바가 있잖아요. 예. 국회 몫은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몫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이제 헌재가 정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목 헌재 재판관들이 임기를 다하기 전에는 끝날 것이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3월 10일 전에는 끝날 것이다. 3월 10일 전에. 예, 왜냐하면 그게 그로부터 3월 10일 날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그로부터 두 달 뒤, 즉 5월 9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 임기가 맞아 돌아가게 되죠. 3년이 3년 임기네요. 예, 그러면. 3년 임기가 딱 종료가 된 거고 사실 쟁점상으로 봤을 때는 예. 저는 1월 달 안에도 끝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쪽에서 이제 방어권을 그 핑계 삼아서 절차를 여러모로 지연을 할 겁니다. 여러 개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헌재 재판관 그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또 가처분도 내고 하는 지저분한 지연 전술을 쓸 텐데요. 예. 그러한 지저분한 지연 전술을 다 고려하더라도 2월 중순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 3월 9일까지는 끝날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 세 분에 대한 임명도 27일까지는 가능합니까? 지금 그 청문회. 26일로 하루 당겼습니다. 아하. 국회는 24일, 25일 그 오늘 이미 헌재 재판관 두 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예. 내일 또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음흠. 그러고 나면 2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예. 26일 날 본회의 소집을 결정을 했고 예. 그 본회의에서 그 추천을 마감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특검법 통과 또 이제 한덕수 권한대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혹은 야당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예, 같아요. 예. 특검법 탄핵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예. 지금은 한덕수 대행은 그 내란 공범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고 이미 예. 수사를 받으러 공조본에 경찰에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그랬는데 예. 사실은 정책적 이견을 가지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게 아니라면 예. 국회 입법권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부권 정책적 자체가. 이견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예. 이거는 입법부의 권한을
오히려 권한대행이 자신의 재량을 넘어서 행사했고 이것 음. 자체가 사실은 위헌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 것이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현상 유지고요. 예. 근데 이제 현상 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그러니까요. 이제 또 예. 논쟁이 붙는단 말이죠. 예. 그런데 현상 유지의 범위라고 했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음. 그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 이견이란 말이에요. 양국관리법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이견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 현상 유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예. 이제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제 내란죄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내일 일단 안건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더 하고 검토하겠다는 건데. 예, 검토하는 이유를 보고 저는 또 참 법률가로서 조금 한숨이 나왔는데요. 예.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음. 그걸 왜 관여합니까? 그건 국회의 일입니다. 예. 국회는 과반으로 의결하게 돼 있지 여야 합의로 의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과반으로 의결한 법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요. 예. 이거는 그 윤석열 씨의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지연 작전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거부권을 한독수 권한대행이 안 쓰는 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법률가 출신이신데 예. 좀 판례와 헌법적 견해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권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되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권한이 없다. 예, 그렇죠. 이게 얼마나 거부권 행사할 권한은 있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 더군다나 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도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면 국회 몫이기 때문에. 예, 국회 몫이기 때문에 임명하여야 한다는데 도대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아무리 이 탄핵 심판을 그 지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예. 아무 말 대잔치가 좀 심하시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 특수수사단이 노상원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자필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네. 내용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비상경 관련해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으로 적었고 일각에서는 또 이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라는 거죠. 윤건영 의원이 이제 네. 직접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사실관계가 맞다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수거 대상이더라고요. 정치인 수거 대상. 저도 언론인은 수거 대상이긴 수거 합니다. 대상입니다. 수거 대상 둘이서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전부터 뭔가 이 오비들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를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는데 예. 민간인 은퇴한 사람들. 예, 장군 보살, 아기 보살, 그 햄버거 보살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저는 이게 이제 안종범 수첩에 버금가는 그런 스모킹건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그 NLL 북의 공격 유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건 내란죄에 덧붙여서 외환을 유치한 죄가 됩니다. 이제 외환이라는 게 뭐 달러, 외국 돈이 아니라 예. 외국을 자극해서 전쟁을 우리 영토 내로 유치하는 죄거든요. 예. 그건 내란죄, 외환을 유치한 죄까지 그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도 김용현 전 장관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예.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것과 함께 이분들과 함께 상의를 했다는 윤석열 씨 같은 경우 지금은 내란 수계지만 수사에 따라서는 외환을 유치한 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첩에 적힌 내용 자체만으로 이게 어떻게 사실로 특정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 정황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예. 그리고 말보다는 수첩 하나에 적혀 있는 게 그럼 이게 전부 다 노상원 씨가 가상 세계 속에서 혼자서 적어놓은 거냐?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 햄버거 집에서 회동했던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만났던 대통령과 또는 김용원 그리고
본인의 라인, 소위 본인의 노상원 정보사 라인 등등등과 만났던 이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단지 수첩에 불과하다, 수첩에 적혀놓은 혼자서 써놓은 일기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이거 그 억지 부리시는 거고요. 예.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또는 뭐 괴롭힘이 있으면 매일매일 일기를 써라라는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 그것도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예. 개인의 일기지만 그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과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 안종범 수첩은 그럼 왜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봐요. 예. 자, 그 이제 전역 후에 점집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노사원 전 사령관. 지금 이제 경찰 조사 역술 관련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세 달 전에 비상계엄 두세 달 전에 김영현 전 장관에게 올해 윤 대통령은 운이 트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조언을 하자 이 김영현 전 장관이 이를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은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운이 트이는 시기니까 노사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혹 택일에 관여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폐길에 보십니까? 누가 관여를 하셨는지 이거 나중에 그 분명히 드러나야 될 건데요. 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글자를 한자를 몇 월 며칠 몇 시 여기를 파자를 해보면 왕자가 3번 나온다 이런 등등등의 이게 아하. 합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예. 자꾸만 주술적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보세요. 저는 이제 무속도 하나의 신앙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공동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개인의 운이 트이느냐 안 트이냐를 가지고 기복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나를 잡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없는 발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런 발상에 따라서 대통령이 태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태기를 도왔다면 예전에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육법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육사 서울대 법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당이 예. 그 정부 여당이. 예. 근데 지금도 육법당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들 충암고 서울대 법대와 육사 라인으로만 이번에 예. 반란군이 조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무당의 당집까지 해서 육법당을 완성한 정권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천공의 이름은 정권 초기부터 등장했고, 이 건진법사 이어서 이제 명태균 씨는 무속인은 아닙니다만 이어서 이제 꿈의 대화를 하시는 분이죠. 예, 근데. 노사원 전 사령관까지 나오면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상상을 하고 예. 의혹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면 그보다 더한 방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 예, 날 잡고 뭐 장어 56kg는 왜 들어갔는지 그것도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꼭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는 그때 대선 선본을 구성하고 아하. 윤석열 씨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라고 부추겼던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예. 친윤 윤핵관 몰랐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몰랐습니까? 이분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술 드시고 주술에 의지하고 왕자 손바닥에 쓰고 토론회에 나오는 분이라는 걸 몰랐냐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그 안수기도 해주시던 목사님들 아하, 당시 대선 국면에 대선 국면에서 예. 모르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나라를 이렇게 주술에 의존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안 되는 분들 다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예. 지금 이제 관련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특검이 해야 된다. 특검이 이제 그렇습니다. 키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큰데, 사실 현 시점에서 보면 특검이 빨리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 특검 보통 이제 20일 내지 30일 정도 준비하게 되거든요. 예. 법을 통과한 이후 공포한 이후에 음흠. 법이 통과되고 이제 공포된 이후에 한 20일에서 30일 걸리는데 이번 특검법에는 그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던 것들은
뭐 검찰 수사 기록을 모두 공수처에 넘기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요거는 좀 확인을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예. 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도 지금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특검이 구성이 된다면 내일 기한을 민주당에서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내란 특검 내일 공포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공포를 한다면 예. 바로 그 수사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 동안에도 수사를 돌입을 해서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공소는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공소 후에 공소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관계, 즉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내란에 외환해제까지 있는지 뭐 직권남용도 추가되는지 하는 것은 추가로 공소장 변경이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공소장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공포만 한다면 아하. 기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소하지 않으면은요. 예. 그 공수처에서 24일, 25일 아침 10시까지 출두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때조차도 출두하지 않으면 윤석열 씨가 소환에 체포되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체포나 구속을 하면 2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시간을 역산해 보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특검법이 안 된 일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상설 특검, 요거는 이제 상설 특검은 규모는 작지만 똑같이 내란 상설 특검이 이미 그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예. 그러면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 열흘 가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천 요구를 안 해요. 이 상설 특검은 대통령의 추천 요구가 있어야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아하. 예. 근데 국회는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저희들도 김현영 전 법제처장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추천 준비를 다 마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가장 그 내란 공범 피의자로서 내란 공범들과 발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일반 특검 공포를 늦추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는 상설 특검에 추천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아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일반 특검만 생각을 하시니까 예. 잘 관심 있게 보지를 않고 계세요. 예.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가장 지금 내란 공범들과 발을 맞춘다라는 지점은 상설 특검 추천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열흘 됐어요, 열흘.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아서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저희 언론도 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너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달 후엔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예, 일단 여기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